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허브 코헨의 협상의 법칙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 고전으로서 협상에 관한 어떤 원칙과 공식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허브 코헨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또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컨설팅 업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원 대상 강의도 하고 그런 걸 본인이 이제 협상 사례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책에다가 담아냈다. 그래서 고전이지만 읽을만 하다고 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책의 요지는 먼저 협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목적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협상의 목적이죠. 이것은 뭐 전투와 다릅니다. 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협상의 목적이다. 원하는 것이 뭐냐? 명예를 추구하면은 명예가 협상의 목적이 되는 거고, 명예보다는 나는 실리를 추구하겠다. 그럼 실리가 돈이나 재산 이런 것이 이제 나에게는 그 목적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협상의 목적이 되는 거고, 뭐 신체적 안전이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런 거 다 협상의 목적이 됩니다. 이 협상의 목적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협상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어떤 그런 긴장과 대립 관계,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힘과 정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협상입니다. 허브 코헨은 협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힘과 정보, 시간입니다. 이 협상의 결과를 좋게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힘입니다. 힘은 결국은 뭐냐면 경쟁력이라든지 합법성, 또는 뭐 리스크 감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경쟁력이 있으면은 나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합법적인 것이면은 그 당연히 힘이 있죠. 근데 이제 불법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그럼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나오죠. 그거는 내가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은 보상도 크다는 겁니다. 위험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문 지식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상과 관련한 그런 지식, 필요한 지식이 있느냐, 그것도 있으면은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협상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느냐, 그럼 그것도 힘이 있습니다. 투자를 전혀 안 했다, 힘이 없죠. 보상과 벌, 강원양면 정책이라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찍과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인책도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겁니다. 도덕성이 있다?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죠. 그리고 이 태도도 중요합니다. 뭐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둬버리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인내심이 있다. 이러면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 외에 두 가지 요소, 그거는 이제 시간과 정보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다, 여유가 있다, 이러면 힘이 있습니다. 협상 결과를 좋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쫓긴다, 시간에 쫓긴다,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뭐 기차 시간표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급하게 합의해서는 협상의 결과를 좋게 가져올 수 없죠. 그 다음에는 정보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정보인데, 정보는 나와 협상하는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까,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나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은 내가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 그런데 이 정보는 내 노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뭐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정보 수집해보고, 또는 뭐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외에 협상을 돕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여기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책을 참고로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뭐 큰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세 가지 요소지만은 요 테크니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평가를 해야죠. 우리 바둑 두면은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협상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거 따져봐야죠. 책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다 읽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협상 나가면 무조건 다 이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협상을 이기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재료는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을 해야죠.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책이 저한테는 하나의 변화의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이 1년간 교육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온 직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1년간 그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뭐 그렇게 교육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1년간 쉬어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고 오히려 뭐 직장보다는 여기가 더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년간 교육 갔다 와서 이 협상에 관한 책, 허브 코엔의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그동안에는 나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내 중심이고 또 뭐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또 뭐 상대방한테 굴복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고 내가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내 자신도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해야죠. 그래야 협상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물론 이 책 하나만으로 다 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도 유사한 협상, 설득, 뭐 대화 이런 거 읽으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다른 직원들도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 뭐 웃음이 많아졌다, 미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했구나.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태도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뭐 1년 교육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협상적인 태도, 이런 거 협상에 관한 책,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거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삶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느끼고 여러분께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봐라. 꼭 이 책만이 아닙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협상, 설득,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